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Micro Switch Fast Kernel Context Isolation with Implicit Context Switches라는 논문으로 SMP 23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먼저 아이솔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솔레이션은 보안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아이솔레이션 기술들을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들을 분리시키면 특정 컴포넌트에 있는 민감한 데이터나 이제 코드를 다른 악성 유저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션은 파이어폭스나 크로미엄 같은 웹 브라우저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이제 본 논문의 구현이나 실험 배경이 브라우저 환경이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의 아이솔레이션을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아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각각의 프로세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보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크게 브라우저, 렌더러, 플러그인 이 세 가지 프로세스로 이제 나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흔히 보는 뷰로 표현을 하자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그림에서 이제 렌더러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사이트를 컨트롤하게 되는데, 이제 이 중에 악의를 가진 공격자가 렌더러 프로세스 안에서의 정보를 가지고 공격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19년도에 나온 것이 이제 구글 크로미엄 프로젝트의 사이트 아이솔레이션인데요. 요약하자면 기존의 렌더러 프로세스 하나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샌드박스 형태로 아이솔레이션 시키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사이트마다 아이솔레이션 되기 때문에 기존의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아이솔레이션 기술은 프로세스 베이스드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기존의 아이솔레이션 기법들과 그 한계점을 짚고 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솔레이션을 어떤 영역에 따라서 나누자면 크게 메모리 그리고 커널 컨텍스트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메모리 아이솔레이션은 이제 도메인별로 메모리 영역을 분리시켜서 보호하고자 하는 방법이고,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기법으로는 소프트웨어 베이스드 SFI 그리고 MPK가 있습니다. 먼저 SFI는 런타임 때 접근되는 영역을 제한을 해서 그 런타임 때 계속 체크를 함으로써 프로텍트를 하는 기법이고, 이제 MPK는 하드웨어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동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MPK가 SFI보다 더 빠르고 오버헤드도 더 적은데, 이제 그 이유는 MPK 구현이 있어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에 이제 4비트 크기의 태그를 달아서 같은 주소 영역에 대해서 서로 다른 도메인 영역으로 할당을 할 수 있어서이고, 그리고 퍼미션 체크에 대해서는 PKRU라는 레지스터를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커널 컨텍스트에 대한 아이솔레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만약에 이를 하지 않으면 어떤 하나의 도메인이 시스템 콜을 통해서 다른 도메인의 페이지를 읽고 또 복사해오는 등의 동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아이솔레이션 기법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기법 두 가지 중에 먼저 프로세스 베이스드 아이솔레이션을 보겠습니다. 이제 커널에서 프로세스 단위로 관리를 하는 아이솔레이션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방법은 앞서 사이트 아이솔레이션에서도 사용이 됐고, 이제 도커와 같은 컨테이너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도메인이 스위칭 할 때마다 IPC 오버헤드가 크다는 단점이 있고, 그 이유는 스위치를 할 때마다 익스플리시트한 시스템 콜로 그 스위칭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7마이크로가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베이스드 아이솔레이션은 파인 그레인한 아이솔레이션에는 사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웹 어셈블리인데요. 이제 웹 어셈블리는 트러스티드 도메인을 유저 영역에 두고 이제 커널 리소스를 가상화하는 기법입니다. 이제 웹 어셈블리는 외부적으로는 포식스 라이크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이제 내부적으로 보안을 검사하는 그와 관련된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커널의 모든 시스템 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존재하고, 그리고 커널 내부 자체에서의 아이솔레이션 동작과 또 중복되는 동작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대표적인 두 기법들에 대한 그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주로 도메인 간의 스위치 자체를 더 빠르게 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RLWC, SMV 등이 있고, 이제 실제로 해당 연구들의 결과로는 프로세스 아이솔레이션보다 더 빠른 성능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근데도 이제 본 논문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성능이 충분치 못하다고 하고 있고, 이제 그 이유는 이 위의 방법들이 도메인 스위치를 할 때 여전히 익스플리시트한 시스템 콜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페이지 테이블을 조작을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TLB 플러시를 수반하는 등의 이제 오버헤드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성능 수치 비교는 뒤에서 보기로 하고,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디자인은 마이크로 스위치라는 것인데요. 이제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를 여러 개의 실행 컨텍스트로 나누고, 이 컨텍스트들을 유저와 커널이 공유하는 이제 유니크한 컨텍스트 디스크립터를 통해 컨트롤하고자 하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커널 컨텍스트 스위치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컨텍스트는 도메인이랑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다음 시스템 콜이, 그러니까 시스템 콜마다 이제 컨텍스트 스위치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라이트 웨이트 익스큐션이란 이제 도메인 간의 스위치를 할 때 실제로 시스템 콜이 특정 컨텍스트에서 호출되기 전까지는 그냥 쉐어드 디스크립터만 바꿈으로써 그 도메인 간의 스위치를 가능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왼쪽 프로세스 아이솔레이션은 이제 컨텍스트 A에서 B로 전환을 할 때 무조건 커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런 식의 그림과 같은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제 마이크로 스위치에서 제안을 하는 모델을 보면 실제적으로 컨텍스트 B에서 오픈 시스템 콜이 불리기 전까지는 이제 임플리시트한 스위치만을 해서 그 오버헤드가 훨씬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을 오른쪽으로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추가된 것들을 보면 먼저 이제 유저와 커널 사이에 쉐어드 그 아이디가 추가가 됐고, 커널 내부에는 그 마이크로 컨텍스트들을 위한 테이블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자료 구조는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마이크로 스위치는 파인 그레인한 아이솔레이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의 리소스들을 컨텍스트별로 독립적으로 유지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먼저 파일 디스크립터랑 이제 파일 시스템 인포메이션 등을 독립시키는 이유는 이제 루트 및 워킹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나 그리고 파일,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 등의 정보를 컨텍스트마다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걸 분리함으로써 이제 악성 유저로부터 공격을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Security Computing Filter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커널 내부에서 계속 사용돼 왔던 보안 기법인데, 이제 해당 그 도구가 어디에 쓰이냐면 이제 어떤 컨텍스트에서 불릴 수 있는 시스템 콜 함수를 제한하는 기능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당 리소스들을 컨텍스트별로 두고, 그리고 리소스들에 대해서 스핀락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어토믹 레퍼런스 카운트를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리소스들에 대해서는 이제 컨텍스트들 간의 플래그를 좀 일부 조정함으로써 공유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배제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초록색 영역에 이제 Shared Physical Page라고 있는데, 해당 영역에 이제 Shared Descriptor가 매핑이 되어 있고, 그리고 Protected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커널 PCB에 보시면은 shared descriptor 위에 current descriptor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뒤에 그림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먼저 첫 번째 shared descriptor가 1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라이트 스위치를 하면은 shared descriptor에 대한 값은 변하지만 이제 커널 안에 current descriptor 값과 그리고 current 커널 리소스의 포인터는 그대로 1을 가리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3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3 이후에 시스템 콜이 불리게 되면은 이제 커널로 진입을 했을 때 그 시스템 콜 엔트리 지점에서 shared descriptor랑 current descriptor 값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시면 3하고 1이 서로 다르다는 걸 커널 엔트리 지점에서 확인이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커널 리소스를 컨텍스트 스위치를 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나왔던 컨텍스트가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그 기능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데요. 먼저 privileged 컨텍스트가 있고 그리고 unprivileged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에는 뭐 privileged function, sandboxed function 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제 privileged 컨텍스트에서 그 아래 여러 unprivileged 컨텍스트를 생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privileged 컨텍스트에서는 그 어떤 메모리에 접근하거나 어떤 시스템 콜을 부르는 것에 대한 제약이 없고 그 반대로 아래에서는 그런 제약들이 이제 생성될 때부터 정해져서 보유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시큐리티 컴퓨팅 필터를 여기서 마찬가지로 적용을 했고 그리고 메모리 그 도메인을 영역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MPK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들 간에 서로의 컨텍스트에 있는 함수 호출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유저 영역에 아래 테이블로 정리해 놓은 API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초록색 박스로 표시한 것이 privileged 컨텍스트에서 이제 호출되는 그런 API들인데요. 그래서 이 중에 샌드박스 콜을 보시면 이제 위에서 아래 unprivileged 컨텍스트에 있는 함수를 호출할 때 해당 샌드박스 콜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호출하게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주로 봐야 될 점은 이제 다시 샌드박스 콜로부터 콜백을 할 때랑 그리고 프리브 콜이라고 unprivileged 컨텍스트에서 그 위에 컨텍스트로 이렇게 함수를 호출을 할 때 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트러스티드 엔트리라는 하나의 진입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핸들러로 넘겨주거나 거기서 보안적인 검사를 간단하게 수행을 하거나 해서 이제 보안 시큐리티적인 인테그리티를 보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커널에 개입 없이 프리브 콜을 하거나 샌드박스 콜을 하면서 이제 서로의 컨텍스트로 오고 갈 때 이제 각 스택 영역에 대한 아이솔레이션 또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각 컨텍스트들마다 그 독립된 스택 영역을 가지고 있고 이제 특히 privileged 컨텍스트는 이제 해당 존재하는 스택이 메모리가 프로텍티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레지스터 스택을 해당 보호된 메모리 영역에 저장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악성 유저가 해당 그 컨텍스트 플로우를 해당 레지스터 값을 가지고서 이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게 그 스레드마다 존재하는 FS 레지스터의 베이스로부터 이제 하드코드된 오프셋의 위치에 이렇게 고정해서 저장을 해두고 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세이브하고 리스토어하는 동작을 반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실험 환경인데요. 먼저 서버는 이제 두 개의 인텔 제논 CPU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512기가 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은 이제 그 우분투 KVM 가상머신 위에서 동작을 시켰고 근데 이제 터보 부스트와 KPTI라는
그 커널 페이지 테이블 아이솔레이션 기능은 끄고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에서 진행될 때 이제 게스트 머신은 이제 페이지 로드 실험에서만 4개의 코어를 썼다고 하고 이제 다른 실험에서는 16개의 코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실험들에 나올 테지만 이제 먼저 베이스 라인으로 설정한 것은 아이솔레이션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제 네이티브 익스큐션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앞서 메모리 프로텍션으로 나왔던 MPK 그리고 LWC는 이제 라이트 웨이티드를 컨텍스트 스위치를 적용한 것인데 해당 그 기존 연구 모델을 가져왔고요. 그 뒤에 것들은 앞서 계속 나왔던 웹 어셈블리와 프로세스 아이솔레이션입니다. 근데 여기서 LWC는 이제 BSD 운영체제 기반이라서 리눅스로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시킨 버전인 ELWC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냥 간단히 이제 어떤 한 함수를 샌드박스화 시키고 그걸 호출하고 다시 오는 그 인보케이션 레이턴시를 측정을 한 건데요. 해당 함수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두 인티저의 합을 리턴하는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컨텍스트의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 프리빌리지드에서 샌드박스로 갔다가 다시 프리빌리지드로 오는 그 레이턴시를 측정한 거고, 그래서 먼저 W0라고 표시된 거는 해당 그 호출된 샌드박스 그 함수 안에서 아무런 시스템 콜도 호출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사실상 그 마이크로 스위치가 가장 성능이 좋은 경우이고, 그래서 실제로 프로세스 기법보다 55배 정도 빨랐다고 하고, 그리고 그 가장 성능이 좋은 경우이고, 이 본 논문에서 타겟팅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 이제 파인그레인한 샌드박스이고, 그 예로는 이미지 디컴프레션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웹 어셈블리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가장 낮은 레이턴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웹 어셈블리에서의 오버헤드라고 하면은 도메인 간의 스위치에서는 전혀 발생을 하지 않고 그 내부에서 이제 시큐리티적으로 보안적인 검사를 하거나 추가적으로 수행된 동작들 자체가 오버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이 바뀌는 해당 인보케이션 레이턴시에서는 웹 어셈블리와 네이티브가 거의 같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샌드박스 안에서 클락 겟 타임 시스템 콜을 호출을 한 번 한 결과이고, 그 오른쪽에 W2는 이제 샌드박스에서도 호출하고 다시 돌아와서 프리빌리지드에서도 호출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ELWC와 비교를 하면은 그 마이크로 스위치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라고 하면은 이제 ELWC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도메인 간의 스위치를 할 때부터 시스템 콜을 통해서 하고, 이제 그 때문에 오버헤드가 이제 마이크로 스위치에서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이한 것은 이제 프로세스 아이솔레이션이 W1보다 W2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논문에 설명되어 있기로는 커널 스케줄러 이벤트를 트레이싱 해봤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각각의 두 경우에서 스케줄러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서 좀 더 최적화된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월드적인 실험 결과를 보기 위해서 파이어폭스의 라이브러리를 아이솔레이션 시켜서 그것들을 이제 다른 기법들과 비교해서 본 결과인데요. 설명을 하자면 이제 위에 적어놓은 4개의 라이브러리를 고립화시켰고, 그리고 이미지 해상도는 다음 이렇게 3가지로 베리에이션 시키면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 대한 것은 디코딩을 했고,
그리고 gzip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제 디컴프레이션한 결과도 아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스몰, 미디엄, 라지가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크기에서의 결과를 두고 보자면 마이크로 스위치가 네이티브에 비해서 증가한 오버헤드가 이제 최대 4.8%라고 하고 평균적으로는 1.6%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솔레이션 기법들 중에 최소라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될 것이 이제 웹 어셈블리가 앞서 도메인 스위치 그 레이턴시에서는 가장 빨랐는데 이 해당 실험에서는 가장 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추측을 해보면 이제 웹 어셈블리에서 그 해당 인터페이스가 I/O를 수행을 할 때 해당 그 시큐리티 영역으로 버퍼 데이터를 복사 카피하는 동작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데이터를 카피하고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는 동작이 추가되어서 이제 그에 대한 오버헤드가 이제 이미지 크기가 커질수록 더 부각이 되어서 성능 저하가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른쪽 아래 디코딩에 대한 결과인데 여기서는 멀티스레딩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웹 어셈블리는 멀티스레딩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머지 기법들이랑 비교를 했고 멀티스레딩에서도 이제 마이크로 스위치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 각기 다른 페이지들을 로딩하는 데 걸리는 이제 레이턴시를 본 실험인데요. 이제 페이지 로딩이라고 하면은 처음 로딩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렌더링하는 데 걸린 총 시간을 의미하고 있고 여기서는 위에 3개 라이브러리를 아이솔레이트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per 오리진과 per 컴포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는 콜스 그레인한 버전과 파인 그레인한 버전을 나눠서 구현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결과는 이제 마이크로 스위치의 평균 오버헤드가 per 오리진은 1.5%, per 컴포넌트는 5.5% 정도 네이티브에 비해서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에 반해서 나머지 대표적이었던 두 가지 기법들을 보면은 훨씬 더 높은 오버헤드를 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로 스위치가 더 좋았던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 해당 그 페이지 렌더링을 하는 그 로딩 과정에서 동기화를 하는 시스템 콜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 컨텍스트에서 불리는 시스템 콜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서 가장 최적 베스트 케이스라고 설명을 했던 이제 임플리시트한 시스템 콜이 가장 잘 동작하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실험으로 HTTP 서버에서 네트워크 리퀘스트에 대한 성능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 퍼 세컨드이기 때문에 스루풋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게 높을수록 더 좋은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벤치마크는 이제 봄바디어라는 HTTP 성능 벤치마크를 사용했다고 하고 여기서도 이제 뭐 특별하게 더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그냥 마이크로 스위치가 나머지들에 비해서 더 좋았고 다만 이제 웹 어셈블리가 없는 이유는 네트워크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한 실험 결과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커널 서비스를 시큐리티를 계속 보장을 하면서 더 좋은 성능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인데요. 이제 마이크로 스위치는 커널 리소스랑 메모리를 파인그레인하게 효율적으로 격리하는 이제 기법을 제공을 한 거고 여기에는 이제 MPK를 수정해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리시트 스위칭을 통해서 이제 성능 오버헤드를 최소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해당 브라우저와 서버를 대상으로 이제 32에서 98%의 성능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